다음은 유튜브에 전현수님의 고민으로 갈게요. AD 테크놀로지인데요. 22,750원에 10%.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 너무 떨어지는데 대체 왜 이럴까요? 앞으로는 어떨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1.7% 하락 22,300원. 이대로 간다면 작년 10월 저점도 불안해서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일단 하락 원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광무 전문가님 또 반도체 전문 아시잖아요. AD 테크놀로지 참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평가하는데 하락 원인 어디서 찾고 계세요? 일단 전반적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성장주들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시장이고요. 아무래도 그 큰 원인은 수급 부재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은 수급에 대한 또 복귀가 이루어지면은 가장 우선시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좀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AD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었던 고객사 중에서 TSMC를 선택할 것이냐, 삼성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마쳤지 않습니까? 네. TSMC에 대한 이 비중을 이제 TSMC에 대한 의존형을 줄이면서 이제 완벽하게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전환을 준비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안에 있었던 공급 부재에 대한 실적 공백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로 했을 때 좀 강력한 연결고리를 좀 더 어필이 되었다라면은 주가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모멘텀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와 좀 강한 연결고리를 보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들인다라면은 충분히 TSMC를 버리고 삼성전자를 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 TSMC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한 좀 강력한 연결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려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반도체 공급이 상당히 부족할 정도로 수요처가 굉장히 풍요로운 수요였습니다. 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공장들이 풀 가동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팹리스 기업들의 역할이 사실 이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팹리스 기업들은 설계를 위탁받아서 또 공장, 그러니까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라인 쪽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생산 공정을 할 수 있는 공장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팹리스 기업들이 오히려 일시적인 좀 공백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좀 성장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네. 7월 달부터는 이제 해소될 것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해서는 뭐 자동차를 비롯한 네. 주요 섹터에 대한 반도체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들이 좀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원만해지거나 혹은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 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기다리신다라면은 충분히 그와 같은 시장 모멘텀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한 달 기간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해서 꾸준하게 고점을 낮춰가는 모습이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지지선 역할을 했었던 가격대까지 좀 이탈한 모습인데요. 차트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제 곧 공급에 대한 밸류 체인이 좀 풀릴 때가 맞고 또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특히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와 연결고리에 대한 밸류 체인을 좀 강하게 어필할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조금 더 참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님 대신에 그럼 네. 7월에 풀린다고 하셨으면 네. 2분기까지는 조금 타격은 더 있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실적 반영으로? 만약에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면 지금이 주가가 고점을 낮추는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분은 선 반영이 지금이 됐다라고 바닥이다. 보일 수 네. 있겠고요. 사실 팹리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는 연초 때부터 이야기 드리긴 했었거든요. 팹리스 기업들이 오히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팹리스 기업들이 공백이 있다. 왜냐하면 공장이 너무 바쁘다. 네. 그러면은 굳이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오더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도 공백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가가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더 이상의 악재가 없을 BBS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주가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좀 지금은 기다려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고해드린 것처럼 뭐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정상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은 기다려줘도 괜찮겠다라고
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만약에 큰 차트만 해서 중요한 이평선 정한다면은 21,0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 대한 뭐 강한 매도세가 연출되는 뭐 거래량이 크게 분출되면서 투매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완만한 조정 끝에 반등을 기대를 할 겁니다. 지금 차트만 보면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 사이클에 대한 정상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다려봐도 괜찮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1,000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신 가격대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다행이긴 해요. 그러면 하반기까지 봤을 때 길게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지금 장기적으로 했을 때 박스권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예상되는 저점은 지금 현재 구간이 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올라온다면은 무난한 박스권을 봤을 때는 3만 원대까지 복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가격을 박스권을 대응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회복 일단 하락이 좀 멈추는 그 구간까지는 조금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른 소부장보다 팹리스 기업인 AD 테크놀로지가 더 심리가 불안했던 그 이유도 함께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현수님, 네,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주세요.